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폭주에 대한 일선 검사들, 평검사들의 반발, 이게 지금 댓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망이죠. 이프로스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줄기차게 지금 댓글을 다는 검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댓글은 대부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내린 수사 지휘권,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 내지는 현재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로부터 촉발되고 그다음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 최재만 검사로부터 기폭된 증폭이 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일선 평검사와 싸우는 듯한 법무부 장관, 이에 대한 비판론, 이건 잘못됐다. 아니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이프로스 안에 거기서 오가고 있는 검사들 간의 활발한 소통, 이 문제에 관해서도 마치 보복을 시사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법무장관이 개입하는 것이, 끼어드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검찰의 독립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일선 검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었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원하고도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발단은 최초의 발단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있지만 한 며칠 전부터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윤 총장을 비롯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수사를 방해하는 것, 이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걸 이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첫발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환우 검사의 발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현 장관이 협공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니까 최재만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발하는 걸 계기로 해서 많은 검사들이 지금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편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선 검사들은 윤석열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과연 이런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두 갈래가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 법조계 내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미애 장관 편은 민주당, 조국 전 장관, 그 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에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검찰개혁, 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본질이 과연 검사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검찰권을 자꾸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230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런 댓글을 단 어제까지. 그렇다면 이 젊은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크게 분류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에 있는 이 검찰 때리기, 이건 계속되고 있고, 반면에 일선 검사들 또는 윤 총장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최종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쪽 편에 서 있는 사람,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이름, 근데 이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지목이죠.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고, 그걸 또 주선했다고 하는 검사 출신 A 변호사라는 사람도 부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김봉현 전 회장은 그 접대가 지난 7월쯤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접대 날짜를 지금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다,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당시 룸살롱, 그게 F자로 들어가는 청담동 룸살롱인데 무슨 포시즌인가 이런 룸살롱이라고 하더군요. 그 룸살롱의 여종업원의 진술, 여종업원의 SNS, 그 다음에 김봉현 전 회장 SNS, 이런 걸 맞춰가면서 몇 가지 날짜를, 몇 개의 날짜를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김봉현 전 회장이 그래 이 날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어렴풋이 그냥 특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특정해 놓은 게 아니죠. 지금 그 A 변호사라는 사람, 이모 변호사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지목된 검사들은 만약에 날짜를 특정해 주면 내가 그때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특정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만 아마 이 날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희석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은 검사들 이름하고 사진을 언급해가면서 이제 추미애 편들기에 나서고 있고요. 임은정 대학원 감찰정책연구관도 여기에 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검찰도 그동안에 여러 사건, 김학의 사건 등등 하면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글을 적어도 한 사람쯤은 남길 필요가 있어서 썼다 그러다가 지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나설 때냐, 지금이 그런 때냐 하는. 그래서 여기에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 1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부장님도 이 임은정 검사를 얘기합니다.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권 전체, 민주당에서 뭐 이런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 물론이고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 이렇게 이제 커밍아웃 유행이냐 뭐 이러면서 검사들을 조롱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검찰 때리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11월 달쯤에 이제 출범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여권의 속셈인데, 만약 공수처가 출범을 한다면, 뭐 출범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들한테 위원장이 한 5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들을 내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텐데, 그 조정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지금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공수처 출범하면 검찰의 힘이라는 건 대폭 약화가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이것도 지금 검사들의 이 반발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차라리 공수처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틀림없이. 이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 대전 고검과 대전 지검을 방문해서 얘기를 했죠. 거기서 자, 우리 검찰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검찰 가족. 이거는 검찰 내부 다독이기 내지는 아마 우회적으로 뭐 꼭 편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자, 검찰이 우리의 어떤 권익 이런 걸 지키고 검찰 수사, 이것을 수사권을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접적인 메시지 아닐까. 그게 저는 검찰 다독거리기 이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는 고등검찰청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 2월 13일 날 부산고검에 갔었죠. 부산고검지검. 그 다음에 2월 20일에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검은 2개 더 남았습니다. 대구고검이 남았죠. 그러니까 아마 대구고검지검, 그 다음에 수원고검이 남았습니다. 수원고검지검. 고검 기준으로 따지면 이렇게 2군데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마 이 2군데 정도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검찰 가족에 대한 다독거리기.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검찰 때리기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다독거리기.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다, 현재. 그래서 이 충돌 국면은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날 것이냐, 결말이 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누구 하나를 정리하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있는 사람을 정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정리해 주거나, 뭐 일각에서는 또 뭐 임미리 교수라고 왜 과거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썼다가 민주당하고 충돌했던 그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시퇴진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한 사람은 임기가 있고 한 사람은 임기가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일이라도 퇴진시키면 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면 반드시 역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 전체의 국면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불법 논란이 있는 그
칼날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히려 그 선에 가깝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저는 더 다수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잠시 뒤에 제가 여론조사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윤 총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거는 역풍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다 물러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아마 교수니까 그냥 상황을 잘 모르고 주장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또 기사로 쓴 기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끝나는데, 그거 정리라는 건 결국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죠.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오늘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연말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고려하고 있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그 개각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됐던데, 자, 그러면 이제 개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단독으로 그냥 날리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국민들한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올 사람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장관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야 한다는 명분. 저는 이건 명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박능후, 김현미, 뭐 이런 유은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래된 장관이고, 추미애, 박영선 이런 사람들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뭐 거의 본인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듯 이런 모양새를 갖출 것이다. 그런데 박영선 장관은 제가 보건대는 뭐 서울시장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경선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연 서울시장 출마가 가능할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보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론, 저는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여론은 더 악화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선도, 민주당 내의 경선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실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일, 뭐 출마하려면 당내 경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싸움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댓글을 달아서 커밍아웃한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어제부로 230명 넘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더 늘을 겁니다. 검사 전체 숫자가 2200명 정도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10%가 벌써 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성윤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 줄에 서서 지금 검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10%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의 80% 이상이 중립지대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했죠. 아니, 검사들이 말은 안 하지만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검사들의 어떤 내면적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수많은 침묵하는 검사들, 이 검사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검사들이 지금 연판장을 돌리고 뭐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2% 자기네들의 내부 소통망에 글을 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되다가 결국은 개각을 통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진하는 쪽, 물론 그 명분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대략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뭐 공수처 출범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좀 같이 그 상황을 좀 그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검찰 때리기와 검찰 다독거리기의 결말은 추미애 장관의 12월 퇴진 정도로 맺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결국은 검사들의 생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감, 그게 부글부글 끓지만
또 뭐 어찌 뭐 연판장 돌리는 수준까지 검난으로는 발전하지 않는 이렇게 어정쩡한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연말에 12월쯤에 퇴진하는 것으로 대략 그 매듭이 지어질 것 같은 그런 그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